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후폭풍, EU 반도체 자립 선언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 많은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셧다운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아직 셧다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면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그 GM 대우 있잖아요. GM이라고 불러야 되죠. 부평 공장이 지금 문을 좀 닫는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의 후폭풍이 EU가 반도체 자리까지 선언하게 된다라는 원인까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부족은 독일 정부로 하여금 대만 정부와 TSMC에 하소연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감산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만의 고개를 숙였던 독일이 EU 내에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총대를 지금 메고 나오고 있어요. 최근 미국과 일본도 대만과 한국에 치우쳐 있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지금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지금 화웨이와 큰 문제, 아직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이게 나왔어요. 화웨이 있죠? 그리고 SMIC. 특히 SMIC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SMIC가 어떤 제재에 걸렸나요? 미국 상무부에 제재가 딱 걸려있죠. 화웨이와 버금가는 수준의 그 제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SMIC에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물량이 빠져나오는 것이 예상보다 작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또한 화웨이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화웨이의 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이 아니죠.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반도체에 대해서 주문량이 상당히 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제조 구조상 돈이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이 되는 쪽에 반도체를 먼저 만들죠. 이렇게 되면서 화웨이 그리고 SMIC 이쪽에서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게 되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독일이 가장 먼저 유럽연합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선언을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T 마이크로, 그 다음에 NXT, 여기가 유럽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 이쪽에서 반도체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체 공장만 가지고 다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주를 주거든요. 외주를 주는 게 어디에 외주를 주냐면 UMC와 TSMC에 줘요. 그리고 특히 TSMC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이 3%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를 위해서 다른 공장을 쉰다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다른 공장을 쉬게 되면 그만큼의 그 수익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5일날 독일 경제 매체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이 최대 50억 유로의 원화로 약 67조 2,700억 원 규모의 이런 목표로 EU 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그리고 이게 원화로 1조 3,500억 원을 즉각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한 70조에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입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67조죠. 67조 2,700억 원 정도 이만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으니 우리를 따라오세요 라고 독일이 총대를 메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는 2019년도 말에 EU 차원에서 미래산업 기술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것을 위해서 출범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IPCEI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된다라는 거죠.
앞서 IPCEI의 첫 프로젝트로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7개국 정부와 BMW, 오펠, 바스프 등 기업이 참여하는 32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프로그램을 런칭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배터리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게 배터리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배터리 사업에 누가 들어갔느냐? 한국 업체들이 다 들어갔어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CATL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테슬라도 공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배터리 사업을 영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박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중국 시장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라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를 위해서 프랑스, EU 집행위원회 등과 지금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자국 완성차 업체들의 원성에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 장관을 직접 서한을 보내서 TSMC와 논의해 독일에 대한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독일 자동차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줬으면 한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SMC는 해준다 라고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TSMC 입장으로도 보세요. TSMC 입장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단지 3%. 3%를 더 늘리려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죽여야 되거든요. 다른 하나는 죽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서라도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게 되죠. 이에 대해서 대만 측은 차량용 반도체를 늘려주는 대신에 언제든 독일의 바이오 업체들에게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독일 업체 지금 있죠. 이번 사건으로 반도체 자립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 정부는 EU와 공동으로 영내에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해서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반도체 투자 계획서와 그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달 1일이라면 3월 1일이죠. 적어도 3월 초까지, 10일 전까지는 반도체 투자 계획서,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 요청서 이렇게 함께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EU 기업들이 독일과 EU 내에서 특허와 개발, 그리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안전한 공급망과 강력하고 폭넓은 기반의 반도체 산업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바겐 이사회 소속의 한 이사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폭스바겐은 유럽의 반도체 업계 강자들이 아시아,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분야를 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IPCEI가 이들 기업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들 간에 지금 폭스바겐이 독일 기업이니까 독일 기업들 간에 서로 조인트를 해서 이것을 키워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반도체 공급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산업 재편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는 반도체 공룡이라고 불리는 미국 인텔의 몰락에 있습니다. 물론 몰락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 자, 인텔은 반도체 제품을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모두 다 통으로 하는 IDM 업체라는 거죠.
하지만 인텔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진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물론 그 인텔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른 곳에서 만드는 설계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10나노를 가지고도 7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삼성전자와 TSMC보다 더 좋은 제품이 빠져나온다라는 것까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세밀하게 트랜지스터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CPU는 두 회사가 지금 유명한데 인텔과 AMD. 그런데 AMD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CPU를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인텔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AMD도 IDM 업체입니다. IDM 업체인데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를 시켰죠. 분사시켜서 만든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7나노 공정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나노 공정을 포기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AMD가 이제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수주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TSMC에 수주를 주면서 7나노 공정으로 만든 CPU를 제공을 하고 있죠. 자체 생산 라인이 없는 AMD가 TSMC의 생산을 맡겨서 미세 공정 경쟁에서 인텔을 앞지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지르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공정 개발에서는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AMD처럼 자체 생산 라인이 없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들을 팹립스 업체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 중심의 팹립스, 그리고 아시아, 특히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로 지금 양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텔처럼 한 업체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현재 대표적인 팹립스 업체로는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자일링스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업체들도 물론 팹립스 업체들로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엔비디아, GPU의 엔비디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퀄컴, 그리고 CPU의 AMD 이렇게 있죠.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나노 이하 공정으로 지금 내려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두 군데,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분업 구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됐어요. 유럽 내 차량용 반도체 선두주자인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도 대만의 TSMC와 UMC에 주로 생산을 맡겼어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피니언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자체 공장 갖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 갖고 있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재고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용량만 딱 만들고 그 이상으로 만들면 재고가 남을 수 있잖아요. 재고가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재고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돈이 묶이는 결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분은 자기가 직접 만들지만 일부분은 위탁 생산을 줘서 맡기는 것이 재고 효율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 그리고 UMC 등의 주로 생산을 맡기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는 그동안 자국 내 변변한 생산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피니언 그리고 NXP,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대만의 TSMC, UMC 등의 정말 많은 양의 생산을 맡기게 된 것이죠. 이 배경에는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금방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재고 관리 측면,
말하자면 재고 관리라는 것은 이 재고가 남지 않으면 남지 않을수록 이득이 더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깔리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재고가 많이 안 남고 재고 관리 측면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대만의 UEMC 그리고 TSMC야 생산을 맡겼는데 직접 생산이 이렇게 안 된 거죠. 만약 직접 생산을 다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어떤 달에는 많이 만들고 어떤 달에는 적게 만들고, 아니면 1년 계획을 딱 세워서 이 정도 양을 만들겠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잘 안 팔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유럽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은 대만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늘려주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과 EU가 영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유럽이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독일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선두로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모두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끊자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독일과 EU가 특허, 개발,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춘 공급 체계로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특허 개발은 지금 NXP나 아니면 ST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산이라는 것은 파운드리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NXP와 같은 회사에서 증설을 하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미국의 민관 합동기구인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에서는 한국과 대만 내 앞서는 수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지어야 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산업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말하자면 buy goods by America, 말하자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겠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밝힌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일단 눈앞에 닥친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내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여기에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게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NXP 안 적어졌죠? NXP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NXP를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NXP보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기를 더 추천하는 바랍니다. 물론 제품의 공급 확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차량 반도체가 지금 20나노, 30나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점점 미세 공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자율주행차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가 유럽 시장에도 발을 뻗쳐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 이와 함께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엔진 제어 장치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초미세 공정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 능력 확충 등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아까 금방도 언급해드렸지만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 보시면 첨단 엔진 제어 장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초미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7나노 이하 공정을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 능력 확충, 이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누가 할 수 있냐? 삼성과 TSMC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도 포기했고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포기했고 SMIC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더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7나노 이하 공정을 만약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금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삼성전자와 TSMC가 그곳에 발을 뻗쳐야 된다라는 측면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유럽의 반도체 자립의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내 반도체 업계, 특히 삼성전자에게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EU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업계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특히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죠.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유럽에서는 삼성과 대만의 TSMC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 공정이 필요한 작업이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특히 자량용 반도체 자립을 하고 배터리 자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배터리부터 보겠습니다. 배터리 자립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 업체들 잔뜩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스스로 배터리 업체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자체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CATL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 판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보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커져가고 있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3사 그리고 CATL 물론 CATL과 한국의 3사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로 어쨌든 다 넘어갈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선두주자는 삼성 SDI.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거기에서는 미세 반도체 별로 신경 안 써요.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NXP 아니면 ST 마이크로닉스 이런 회사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증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미세 공정이 필요한 파운드리 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도 삼성전자와 TSMC의 공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럽 제품을 더 우선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의 도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결국은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으로 이 반도체를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지금 대부분이 8인치용 웨이퍼에서 지금 생산이 되거든요. 8인치용 웨이퍼와 같은 경우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 지금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없어서 새로 증설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까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